자, 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실태와 또 체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가족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함께 보실까요? 네, 얼마 전이죠. 이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무서워서 일파만파 이 영상이 퍼져 나갔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이주 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가 보고 있고 또 엄마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더 충격을 줬었는데 자, 이 폭행한 남성이 결국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영상을 확인한 후에 남편을 이제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평소에도 이제 폭행을 자주 일삼아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몰래 촬영까지 하게 됐고 이를 지인이 SNS에 올리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을 휘두른 이유가 이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였다고 해서 더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이 베트남 여성이 불법 체류자라서 처벌이 안 될 거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사실 가해자의 어떤 처벌에 있어서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베트남 여성은 결혼 비자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자 신분도 아니었고요. 설사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범죄 피해자여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불법 체류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원래는 이제 반드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해 주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이 불법 체류자라도 범죄 피해자라면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일환으로서 그 통보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폭행 이유가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였는데 이번 사건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그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 이주 여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폭력의 유형도 심한 욕설부터 폭력, 성행위 강요까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구한 여성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심각한 가정폭력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예, 가정폭력을 당해도 이제 신고를 가장 꺼리는 이유는 이들 국적 취득이 실질적으로 이제 배우자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 여성이 이제 결혼한 뒤에 기하 시험을 보려면 최소한 2년간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데요.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또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이 필요합니다. 국적 취득 이전이라도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면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혼 판결문에 또 이혼 기책 사유가 100%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제 국적 취득 등을 볼모로 이주 여성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이주 여성이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 폭력을 당한 결혼 이민자가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법률 체계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 진술 및 사실 확인에 있어서 언어 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3개 기관, 대구 여성인권센터, 인천 여성의 전화,
충북 이주 여성인권센터가 쌍담센터로 지정이 됐는데요. 연내에 2곳이 추가 지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외에도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와 자립을 위해서 쉼터 28곳, 공동생활가정 3곳, 자활지원센터 1곳 등 전국에 32개 보호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신고 같은 경우는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전문 인력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결혼 이면에는 피해를 당한 한국인 남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저희도 몇 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위장결혼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형사적으로 먼저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이렇게 위장 결혼으로 이제 이주 여성의 목적이 대부분 뭐 돈이나 이제 재산상 이득 부분이 그렇죠.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위장으로 이렇게 결혼 의사가 없음에도 이제 속여서 이렇게 입국해서 이제 돈을 취득한다면 일단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민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피해를 당한 남성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 행위에 따른 이제 손해를 받은 것이죠. 결혼을 하는데도 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전액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위자료 부분도 많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피해 남성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주결혼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이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주변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